안녕하세요. 보라매 병원 의생명연구소 데이터 사이언스 센터의 유보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CDM과 분산 연구망을 이용한 다기관 임상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용어의 정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원 정보 시스템은 Hospital Information System, HIS라는 약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운영을 하는 모든 전산 시스템을 일컫는 그런 약자이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디지털화된 환자의 건강 정보 기록은 EMR이라고 해서 환자의 인구학적 특징이나 어떤 진료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데이터, 임상 데이터, 그리고 진료비나 보험 청구 자료와 같은 이런 다양한 문서를 포함하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EMR 데이터는 의료정보 시스템 HIS의 일부로서 병원 운영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리고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런 시스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학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 즉 CDW,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커먼 데이터 모델 CDM 같은 경우는 임상 선생님들께서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이런 연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CDW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환자의 임상 데이터, 그리고 특히 이 임상 데이터를 연구의 목적으로 다운로드해서 리뷰를 하시고 이런 환자의 병록 번호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CDW 시스템에는 데이터 추출 그리고 지표 관리의 기능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커먼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적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내용의 데이터를 하나의 공통된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을 하고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셨던 CDW 시스템 그리고 CDM을 비교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CDW 시스템은 EMR에 저장이 되어 있는 환자의 병록 번호를 기준으로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IRB의 심의 승인이 필요하고, 다기관 협업을 할 때 개인정보 식별 처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또 많은 기관 간의 어떤 용어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연계가 조금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분석 코드의 재활용이 거의 불가하고, 연구를 할 때마다 데이터에 맞춰서 새롭게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가공해야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연구 주제에 맞춰서 코드의 정의 조건이 바뀔 때마다 데이터를 새로 추출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로 하게 되고, 또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자체 개발한 또는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CDW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는 병원의 실사용자의 니즈에 맞는 이런 CDW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CDW 개발을 할 때는 개발 형태와 과정이 복잡하게 되고, 또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또 만들어지는 CDW의 형태 그리고 화면이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사용하는 이런 독특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반면에 커먼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환자 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의 대체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식별이 불가하고, 또 실제 이제 뭐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하는 이런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연구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CDM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CDM 서버 안에서 데이터가 사용이 되고 데이터의 결과만 반출이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개인 식별 정보와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 CDM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IRB 심의 면제 승인이 필요한 그런 심의 면제 승인을 받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고요. 특히 이 ODC CDM, OMOP CDM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협업을 할 때에는 데이터의 공유 없이 만들어진 분석 코드만 공유해도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되고 또 만들어진 어떤 분석 코드, 분석 패키지,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고,
또 아틀라스라고 하는 CDM 분석 도구, 분석 플랫폼을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모두 같은 형태의 화면을 가지고 보게 되고 또 같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정해진 규격에 따라서 개발이 되고 또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절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관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가 적재가 되고 또 이것을 연구 목적으로 추출하고 가공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기술적으로도 데이터의 구조 그리고 형식의 차이가 있고 또 데이터의 퀄리티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 또 기관 간의 데이터를 연계해서 협업을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어떤 데이터의 연계 승인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타인에게 제공이 되는 의료 데이터가 잘 사용이 될지 그리고 또 데이터를 보유한 의료기관에서는 데이터를 자산으로도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산 제공에 대한 어떤 걱정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이 커먼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규격과 내용을 통일해서 국제 표준 용어를 바탕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때문에 다기관 연계 그리고 협업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이런 장점을 가지게 되는 이런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개인 식별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다기관 데이터의 연계, 결과의 연계를 통해서 통합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되고 또 만들어지는 어떤 분석 코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시간과 어떤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의료기관에서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고 하나의 분석 코드를 분석 R 코드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각각의 기관에서 도출이 되는 결과를 통합 분석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간, 로우 데이터 간의 연계 없이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게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CDM들이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오몹 CDM 또는 ODC CDM이라고 부르는 이 CDM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오몹이라는 컨소시엄에서 만들어졌고 이후에는 ODC라는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CDM 네트워크 중에서는 이 ODC CDM만이 가장 유일하게 국제 네트워크 컨소시엄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개방형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비영리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ODC 또는 오디세이라고 부르고 이 오디세이 네트워크의 목적은 새로운 방법론적인 개발을 하는 시도의 어떤 혁신성 그리고 기존에 발표가 되었던 연구를 재현하고 또 재생산성을 추구하는 그런 재현성을 목적으로 하면서 누구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과 협력 정신을 추구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진 연구 성과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개방하고 또 임상 연구에 대한 환자, 연구자 그리고 참여 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선행 정신을 추구하는 그런 리서치 네트워크입니다. 이 연구연합체는 주로 이제 미국에서 있는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또는 아시아 국가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밀의료 프로젝트인 All of Us 프로젝트에서도 이 오몹 CDM을 채택을 해서 스탠다드로 선택이 되어져 있고 또 유럽에서는 2018년부터 에덴이라고 하는 유럽의 국가 리서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활발하게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비드-19 프로젝트에서도 이 오몹 CDM이 스탠다드로 채택이 되어서 데이터 수집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몹 CDM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이런 포럼이기 때문에 이 ODC 포럼을 통해서 ODC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 누구나 이제 이런 게시판을 통해서 디스커션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점들을 의논할 수 있는 이런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카테고리별로 데이터 게시판이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적인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제너럴 게시판부터 개발자 간의 논의를 할 수 있는 디벨로퍼 게시판, 그리고 또 국가 간의 어떤 국가 내에 같은 연구자들끼리 논의를 할 수 있는 뭐 오디시 코리아, 오디시 차이나와 같은 국가 게시판들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여 명의 이런 연구자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런 네트워크 게시판을 통해서 네트워킹도 하고 이런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연구에 대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시 네트워크 연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오디시 CDM 같은 경우에는 의료 관찰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후향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관찰 연구의 사용 사례로는 주로 이 리얼 월드에서 만들어지는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료의 비교 효과 또는 약물이나 치료 효과의 안전성을 조사해서 결국에는 이 클리니컬 에비던스를 만드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 영역에서 관찰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데이터 원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수능도 또는 유전적 다양성,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또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같은 이런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연구를 통해서 관측 연구를 했을 때 데이터 원천, 데이터 소스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잠재적으로 어떤 연구의 사이즈를 키워서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에서 만들어진 연구 결과를 다른 여러 기관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그 다른 결과에 대한 원인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기관 네트워크 연구를 통해서 광범위한 설정과 데이터 원천을 조사해서 관측 연구 결과에 실제 요인에 대한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을 또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디시 CDM 기반의 분산 연구망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런 관찰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 주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품이나 의료기기 또는 백신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관찰하는 연구 목적, 그리고 치료나 약물 투여에 대한 비교 효과 연구, 그리고 경제성 평가와 의료의 질 평가 또는 임상 연구와 또 신약 개발, 그리고 환자 수준의 어떤 이런 연구뿐만이 아니라 개인 환자 수준에서의 어떤 예측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이런 오목 CDM을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CDM 같은 경우에는 이 오목 CDM은 특히나 21개의 데이터 테이블, 그리고 178개의 고유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비교적 데이터 구조는 가볍지만 이 오목 CDM에서 다루고 있는 이 컨셉이라는 단위를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많은 임상 표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목 CDM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는 컨셉이라는 데이터의 단위로 표현이 됩니다. 이 컨셉은 오목 CDM에서 약 800만 개의 임상 단위가 있습니다. 클리니컬 컨셉이 있고, 이 클리니컬 컨셉으로 다양한 어떤 의료 데이터를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가 가볍지만 이제 표현력이 아주 월등하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스노메드 시티와 같은 국제 표준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임상 연구에 필요한 최대 정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드린 대로 개방형 플랫폼, 그리고 개방형 다기관 연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구조와 의미를 가지는 어떤 기반을 바탕으로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오디시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임상 전문가, 그리고 개발자, 그리고 통계 전문가와 같은 다학제 간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개방성을 통한 어떤 연구의 재생산성, 재사용성, 그리고 창의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분산 연구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디시 CDM에서 다기관 분산 연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분산 연구의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연구 프로토콜과 연구 분석 코드 그리고 연구에 대한 결과는 오디시 깃헙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공개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규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가 수행할 분석에 대한 어떤 임상적인 어떤 데피니션 그리고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는 이런 임상 연구 프로토콜을 작성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웹을 통해서 게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자는 이 연구에 대한 어떤 분석 코드를 R 또는 SQL과 같은 쿼리 랭귀지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분석 코드 또한 CDM의 이 데이터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이 되는 그런 머티리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기관 연구 참여를 위해서 오디시 커뮤니티 또는 오디시 포럼과 같은 이런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홍보 또는 연구자 모집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고, 또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제공하고, 또 가능하면 어떤 R 샤이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시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기관 분산 연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초기 연구에 대한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임상연구에 대해서 임상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앞서 소개드렸다시피 CDM은 개인 식별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IRB의 심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자 하는 연구에 대해서 IRB 심의 면제 승인을 받고, 또 승인된 CDM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용자 계정에 읽고 쓸 수 있는 스키마에 대한 권한 부여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 패키지를 실행할 수 있는 R 분석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고, 또 특히 R 스튜디오에서 이런 어떤 분석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또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지, 이 코드가 잘 실행이 될 수 있는지 패키지와 코드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검토를 하고 나서 이 패키지 실행을 위해서 이 패키지 실행에 필요한 R 패키지, 디펜던시가 있는 R 분석 패키지 그리고 실행을 승인받도록 하는 어떤 그 관련 부서의 업무 협조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패키지 실행을 해서 분석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패키지 실행 결과의 공유를 위해서는 기관 담당자께서 결과 데이터를 검토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만 반출을 허락하도록 하는 이 승인 단계를 거치면 이 다기관 연구 절차에 대한 어떤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CDM 기반의 다기관 분산 연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크게 세 가지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해당하는 연구 코호트를 만들고, 그 연구 코호트 조건에 대해서 실제 나의 병원에 있는 환자가 얼마나 포함이 되는지 환자 수를 확인하는 그런 코호트 데피니션과 제너레이션, 그리고 만들어진 코호트들을 활용을 해서 인구 집단 간의, 환자 집단 간의 어떤 효과를 추정하거나 아니면 그 코호트 안에서의 개별 환자의 어떤 특정 아웃컴 발생에 대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이런 연구들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CDM 기반 다기관 연구를 할 때에는 앞서 설명드린 아틀라스라고 하는 분석 도구를 사용을 해서 코호트를 만들고, 또 페이션트 에스티메이션, 프리딕션 이런 분석 코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분석 프로그래밍에 조금 더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연구자께서는 R 또는 SQL 쿼리를 직접 코딩을 하셔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또 분석 코드를 개발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주로 아틀라스를 사용을 해서 다기관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병원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협업에 있어서 아주 수월한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아틀라스는 오디시 CDM 데이터를 분석을 함에 있어서 지원하는 이런 도구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DM 데이터에 로우 데이터에 직접 접근을 하지 않아도 이 아틀라스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코호트
확인을 하고 또 분석 코드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실제 이제 프로그램 코딩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R 분석 코드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임상 연구자에게는 효율적인 이런 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오디시 커뮤니티에서 개발을 했고 오픈소스로 개발 코드를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이제 오디시 아틀라스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화면과 같은 이런 검색 결과를 확인을 하시게 되는데요. 오디시 아틀라스 깃허브 페이지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고 있고 또 이 오른쪽에 보시면 오디시 커뮤니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퍼블릭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데모 odyssey.org 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오디시의 퍼블릭 아틀라스를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 오디시의 퍼블릭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의 화면과 같이 접속 화면이 조금 보이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로 오른쪽과 같은 아틀라스 메인 페이지를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이 메인 페이지의 왼쪽에 각각의 기능들 탭을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틀라스에서 지원하는 이런 기능들을 확인을 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홈 탭 아래부터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소스라는 탭에서는 이 CDM, 아틀라스가 바라보는 CDM 데이터에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하여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의 서치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 CDM에 들어가 있는 컨셉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또 해당 컨셉이 이 CDM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몇 건이 적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컨셉 세트를 구성하는 그런 컨셉 셋이라는 이 탭에서는 내가 보고자 하는 개념에 대한 컨셉을 찾아서 이 조작적 정의를 설정하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셉 세트를 정의를 하고 나서 이 컨셉 세트를 가지고 코호트 정의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호트 데피니션 메뉴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환자 집단에 대해서 이 코호트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런 쿼리를 만들게 되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코호트 간의 어떤 발생률을 확인을 하고자 할 때는 인시던스 레이트 메뉴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앞서 설명드린 파퓰레이션 수준에서의 어떤 비교효과 추정 연구는 에스티메이션 탭에서 분석 코드를 만들고요. 또 개인 환자 수준에서의 어떤 예측 모델을 개발하실 때는 프리딕션 메뉴를 통해서 코호트 안에 개별 환자의 어떤 특정 아웃컴을 발생 예측하는 이런 모델들을 만드는 코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소스 탭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시보드 형태의 시각화를 지원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이터 소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아틀라스가 바라보는 CDM 데이터베이스 소스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아틀라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청구 데이터를 샘플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이 심퍼프라는 이 데이터가 미국의 청구 데이터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데이터는 이제 1K로 들어가 있고 또 전체의 5% 정도에 해당하는 게 지금 보시는 심퍼프 5% 데이터 소스입니다. 해당 데이터 소스를 선택을 해서 또 내가 보고자 하는 상세 유형의 어떤 시각화 모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브라우징을 하실 때는 대시보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CDM 데이터에서 환자 데이터의 어떤 분포를 보고 싶다 하시면 지금 이 드롭다운 메뉴에서 person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게 보이는 거고, 또 만약에 이 CDM 데이터에서의 어떤 진단명의 분포를 보고 싶다 하실 때는 메뉴 아래에 이 컨디션 어커런스를 선택을 하시면 이 진단에 대한 시각화를 보여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 아틀라스가 바라보고 있는 CDM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환자의 성별 분포, 또 연령 분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아틀라스뿐만이 아니라 이 오몹CDM, 오디시에서 이 시각화를 전문적으로 보여주는 또 이런 도구를 또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개해드린 이 어떤 대시보드 이런 메뉴도
이 아킬레스라고 하는 데이터 캐릭터라이제이션 시각화 툴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되는 이런 기능이고요. 이 아킬레스라고 하는 시각화 도구는 R 패키지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또 아틀라스의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데이터 소스 기능에서도 이렇게 요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것은 캡처 화면이지만 실제 이 아틀라스의 데이터 소스 또는 이 아킬레스에서는 사용자의 이 마우스 커서에 따라서 이 실시간으로 이제 인터랙티브한 이런 화면 구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서치 메뉴인데요. 이 아틀라스의 서치 메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고자 하는 임상적인 컨셉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해당 컨셉 데이터가 얼마나 이 데이터베이스에 누적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메포민이라는 약에 대한 컨셉을 찾아봤습니다. 메포민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실제 지금 이 아틀라스에서 바라보는 CDM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 메포민에 대한 연관 컨셉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실제 지금 이 RC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레코드 카운트인데요. 데이터 건수는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컨셉 세트 탭에서는 내가 원하는 컨셉들을 조합을 해서 이 조작적 정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특성, 진단, 어떤 검사 또는 시술이나 어떤 약물에 대한 컨셉을 찾아서 실제 조작적 정의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진단으로도 조작적 정의를 설정할 수 있고 또 진단과 어떤 검사의 결과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넣어서 고혈압이라는 피노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임상적인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이 메뉴가 이 컨셉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 데피니션에서는 앞서 만든 컨셉 세트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연구 환자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는 쿼리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지원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컨셉 세트에서 만들어진 컨셉 세트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코호트를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 또한 클릭하면서 이제 드래그 앤 드롭도 되는 이런 인터랙티브한 화면 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당뇨 환자의 코호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설포닐유리아라는 약을 먹은 이후에 또 타입 2 다이어비티스 진단을 받은 환자를 가지고 코호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이 페이지에서 선택을 해서 실제 이제 인클루전 또는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어를 선택을 하게 되고 이 해당하는 조건에 맞춰서 이 CDM 데이터에서는 내가 설정한 조작적 정의에 의한 이 코호트가 환자가 몇 건이고 케이스가 몇 건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코호트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이 나레이티브 텍스트의 형태로 이 조건에 대해서 서술해주는 이런 것도 자동적으로 이 아틀라스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만들어진 코호트의 조건에 대해서 분석 쿼리를 또 아틀라스가 자동적으로 이 코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SQL, R, 여러 가지 분석 코드의 형태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쿼리를 만들게 되면 사용자는 이 아틀라스가 만들어준 분석 쿼리를 가지고 실행만 시키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코호트들을 만들고서는 내가 만든 코호트 간의 어떤 발생률을 확인을 하고자 할 때는 인시던스 레이트 메뉴에서 내가 만든 코호트를 불러와서 두 코호트 간의 발생률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켜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프로그래밍에 대한 어떤 부담이 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 CDM에 들어가 있는 환자의 어떤 개별 환자의 데이터를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 이 코호트 프로필 메뉴입니다. 실제 이제 환자 병록 번호가 아니라 CDM에서 부여받은 환자의 시리얼 키 값을 입력을 하면 이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진단의 분포, 약물의 분포, 수술 건수의 분포 같은 이런 분포 데이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보시다시피 지금 환자의 어떤 이름이나 주소나 이런 주민등록번호 같은 식별 정보를 보여주지 않고 단지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진단과 같은 이런 임상 정보의 분포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특정 어떤 개인 식별이 위험이 될 수 있는 특정 희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거의 레어 케이스 같은 어떤 조건에 대해서는 아틀라스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정보와 개인 식별 위험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드린 아틀라스 그리고 R 기반의 분석 코드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기관 연구를 할 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별로 만들어진 CDM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틀라스 또는 R 환경에서 분석 코드를 이제 만들고 실행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은 기관 방화벽 안에서 모두 실행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R 코드를 실행을 시키고 나서 만들어지는 결과 파일만 기관 밖으로 반출을 해서 다기관 협업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션트 레벨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었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폴더에 여러 가지 개별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 안에는 분석된 결과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에 대한 결과, 모델의 코드 이런 것들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기관 관리자가 검토를 해서 혹시라도 개인 환자의 어떤 식별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파일들에 대해서만 반출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 결과 파일에서는 사실 개인 환자 수준의 어떤 식별 정보는 담고 있지 않고 이 프리딕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예측의 확률값 같은 개별 환자 수준에서의 예측 결과 그리고 이 예측 모델에서 동작을 하고 계산이 되어졌던 어떤 피처들의 어떤 임포턴스, 확률값 정도를 포함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틀라스와 CDM을 가지고 다기관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2020년도에 스탠포드와 콜롬비아 대학과 같이 협업을 했던 연구 사례를 살짝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디시 CDM을 가지고 협업을 했었고 또 앞서 소개해드린 이 오디시 포럼을 통해서 스탠포드 연구진이 먼저 이제 컨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실제 이제 피노타이핑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일부 이제 10개 정도의 특정 질병에 대해서 피노타입 클래시파이어를 만들고 이 만들어진 클래시파이어를 다기관 검증하는 식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디벨롭먼트 사이트에서 만들고 이제 베리데이션 사이트에서 이 코드를 넘겨받아서 이제 검증 실행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피노타입들에 대한 이 피노타입을 잘 식별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서 이 코드들을 컬럼비아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있었던 분당 서울대병원에 코드를 넘겨서 이 코드들을 각 기관에서 실행을 시키고 이 만들어진 클래시파이어의 정확도를 비교를 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실제 로우 데이터 간의 이동은 없이 분석 코드 그리고 결과 간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디스커션을 하고 결과를 이제 비교해서 같이 살펴봤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은 각각의 기관별로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의 피노타입에 대해서 각각의 이 피노타입에 해당하는 데이터, 환자 데이터의 평균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피노타입에 대한 어떤 코호트 조작적 정의는 앞서 이제 소개해드린 오디시 퍼블릭 아틀라스에 공개를 해서 지금 이제 보시는 주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CDM 연구는 목적과 방향을 설정을 해서 먼저 이 개발 사이트에서 먼저 이제 조작적 정의라든지 분석 코드를 먼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연구가 단순히 내가 가진 데이터의 캐릭터를 관찰하고자 하는 관찰 연구 수준인지, 아니면 특정 환자 집단 간의 어떤 인과성을 추정하고자 하는 연구인지, 아니면 개별 환자 수준에서의 어떤 특정 아웃컴 발생에 대한 것을 관찰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 연구 목적과 방향에 맞는 이 조작적 정의와 이런 연구 설계를 거치게 됩니다. 코호트의 조작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가 코호트에 들어오는 엔트리 이벤트에 대한 조건, 그리고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어, 그리고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어에 대한 조건, 그리고 이 코호트를 종료하게 되는 조건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파트별로 내가 원하는 임상적인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념을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컨셉의 개념을 통해서 아틀라스에서 이제 조작하고 생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아틀라스로는 사용을 할 수 없는, 아틀라스에서는 구성을 할 수 없는 별도의 DB 구축이 필요한 코호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CDM에서는 영상 검사의 로우 데이터와 같은 이런 데이터는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CDM으로 변환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DB가 구축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영상 검사 또는 병리 검사의 어떤 영상 이미지 또는 어떤 구조화된 데이터가 변환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조건을 사용하게 되는 코호트는 아틀라스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진단명에서 스노메드 용어로는 검색되지 않는 조건일 경우에는 이 스노메드에 가장 유사한 진단명을 찾아서 조작적 정의를 수정을 하게 됩니다. 또는 기상 환경 데이터와 같은 외부 데이터를 조작적 정의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디시에서 지원하는 커스텀 코베리어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커스텀 코베리어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직접 데이터 코딩이 필요한 영역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사용 가능하긴 하지만 외부 데이터를 만들고자 할 때는 아틀라스에서는 이렇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아틀라스에서는 좀 지원을 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CDM으로 변환이 되어 있지만 아틀라스에서 실제 이제 조작을 할 수 없는 조건일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직접 코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텍스트로 기록된 이런 기록지의 이 서술된 데이터를 조건으로 만들고자 할 때는 로우 데이터의 NLP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한계점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진단이나 수술, 약물, 시술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는 CDM에서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임상 데이터 이외에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CDM의 형태로 변환이 되고 이렇게 CDM 확장 모델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의 유전체 데이터, 그리고 바이탈 사인과 같은 생체 신호 데이터, 그리고 영상 또는 라이프 로그 이런 데이터들도 지금 오디시 CDM 리서치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응급실 데이터, 국가 응급 환자 진료 네디스라고 하죠. 네디스 데이터도 CDM의 형태로 이제 변환이 돼서 연구되었던 이런 사례들, 그리고 관련해서 네디스를 CDM으로 변환하는 이 코드까지도 GitHub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아틀라스의 기능 이외에 또 실제 이제 에스티메이션과 프리딕션을 설계를 할 때에는 지금 보시는 소스를 통해서 조금 더 참고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오늘 말씀드린 이 설명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오디시 메인 홈페이지, 그리고 또 오디시에서 만든 The Book of Odyssey라는 이 책 머티리얼을 통해서도 오디시 연구, 그리고 다기관 협업 연구의 과정 등을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북 오브 오디시 같은 경우에는 이 국문판으로도 지금 출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서점에서 구입을 하셔서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CDM 그리고 오디시 아틀라스를 가지고 다기관 연구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보라매 병원 CDM 그리고 보라매 아틀라스가 만들어지면 실제 이 상세하게 CDM, 오디시를 아틀라스를 사용을 하는 이 사용법에 대해서도 후반기에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보다 그 CDM의 개념과 또 다기관 연구에 대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 조금 참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추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고 또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